이번 시간에는 사실적 읽기 단원에서 교과서 82쪽에 해당하는 인간의 운명도 말과 같을까? 라는 본문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배우셨던 커피 이야기 및 단원 점검 문제풀이를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배울 본문 인간의 운명도 말과 같을까에 관련된 동영상을 시청하고 본문 내용을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면서 학습하고요. 마지막으로 학습활동, 학습지를 통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83쪽을 펴시고 사실적 읽기 방법 아래 부분에 있는 커피 이야기의 OX 문제를 먼저 간단히 풀어보세요. 다 푸셨다고 생각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적 읽기 방법은 글의 표면적으로 드러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다. 표면적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글의 화제,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찾아내는 것이고 핵심, 중심 내용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개 방식, 글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파악하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커피 이야기 OX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커피 생두를 가공하는 방식에서는 건시법과 습식법이 있었고요. 큐어링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X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둘의 건식법과 습식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건조시키느냐의 차이점이었었죠. 그래서 이것 또한 틀렸고요. 그 다음에 큐어링 과정을 거치고 나면 커피 원두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갈색 커피콩의 모습으로 변한다. 이것 또한 틀린 내용이죠. 로스팅 과정을 거쳐야 갈색 커피콩의 모습으로 변한다 라는 학습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배웠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간의 운명도 말과 같을까라는 본문을 학습할 텐데요. 이 글은 제4차 산업혁명의 기회 그리고 위협을 다룬 글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동영상을 간단히 시청하고 본문 학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여러분은 여기저기 매체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현재 직업과 직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또한 앞으로 학교와 학과를 선택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이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한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중요할까요? 어쩌면 지금 시청하시는 이 짧은 비디오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 과학과 최신 기술 뉴스를 모아서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TSP 뉴스의 데니얼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표현은 2015년 세계경제포럼에서 클라우스 수합 교수가 처음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란 것은 물리적, 디지털, 생물학적 영역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어버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애매모호한 표현이죠. 하지만 이렇게 물리적, 디지털, 생물학적 영역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어버리는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지역을 찾아갈 때 인공지능이 교통정책까지 계산해서 가장 빠른 경로를 지도에 표시해주죠. 인공지능이 각각의 얼굴을 알아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물건을 구입할 때도 점점 편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 몸의 생체 기능과 상태도 작은 단말기로 항상 체크해서 스마트폰과 의사한테 무선으로 전송을 해줍니다. 자동차는 스스로 알아서 운전을 하고 집과 회사는 무인 정찰기가 날아다니면서 지켜줍니다. 이런 것이 4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1차, 2차 그리고 3차 산업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제1차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1760년쯤에 시작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이 일일이 망치로 두드려서 칼을 만들고 실을 일일이 손으로 짜서 옷을 만들어 입었었죠.
그런데 석탄을 떼서 커다란 기계를 돌릴 수 있게 해주는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공장이 하나 둘 생겨나고 옷감을 자동으로 짜주는 섬유산업이 발전하기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파격적인 기술이 유럽과 미국으로 넘어오고 1800년대 초까지 그러니까 한 70여 년간 이어지면서 상당한 생활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18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는데 전기와 함께 전구가 발명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공장의 규모가 점점 더 거대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업자가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었지만 전화의 발명으로 지역 간 통신이 빨라지고 철도와 자동차의 대량 생산으로 지역 간의 격차도 줄어드는 발전을 이룩했죠.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컴퓨터가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19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한 디지털 혁명으로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가격이 저렴해지고 크기가 작아지면서 개인들이 소장할 수 있게 되었죠. 거기다 인터넷이 생기면서 전 세계가 디지털로 연결되는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누구나 컴퓨터와 인터넷을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4차 산업혁명이란 것은 3차와 무엇이 다를까요? 기존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해서 어떤 정보를 얻거나 복잡한 연산을 하는 것이 거의 전부였다고 한다면 4차 산업에서는 우리 신체의 모습과 내부 상태가 무선으로 컴퓨터에 연결되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동차가 우리를 원하는 곳에 데려다주며 컴퓨터가 우리 각각의 DNA를 살펴보고 그것을 수정해서 병을 고치거나 예방하게 하는 그런 새로운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 한 가지 더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속도입니다. 전화기가 1876년 세계 최초로 선보인 이후 1억 명의 사용자가 생기기까지 75년이 걸렸습니다. 그에 비해서 인스타그램은 2년 만에 1억 명의 유저가 가입됐고 포켓몬고 게임은 단지 한 달 만에 1억 명의 사람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전화기에 나타나는 게임 캐릭터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자동화되며 소형화되고 또한 온라인으로 보여주고 판매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란 것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우리의 삶과 직업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화해가는 기술은 기업과 직장인에게도 빠른 변화를 요구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열차에 올라타지 못한 기업은 결국 도태되면서 직원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반면에 열차에 빠르게 올라탄 기업은 사업에 성공을 하겠죠. 하지만 4차 산업의 핵심인 인공지능과 자동화를 도입한 그 기업은 그동안 열심히 회사를 키워온 올드 스타일의 직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가 4차 산업이라는 고속 열차에 올라타야 살아남을 수 있듯이 직원들도 각자가 알아서 변화해가는 기술과 지식을 습득해서 열차에 올라타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평생 직장과 단일 직업이란 개념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로 비슷한 일을 반복하는 직장에 다니시나요?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서 가장 쉽게 피해를 보게 될 분야 중 하나가 사무직입니다. 미국 보험회사의 경우 직원 1명당 고객 400명의 비율로 직원 수가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창업한 어떤 스타트업 회사는 직원 1명당 고객 2,0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객 상담과 서류를 인공지능이 대신해 주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은행이 고객 1명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약 1,000달러가 드는 데 비해서 카카오뱅크 같은 핀테크의 경우 고객 1명 유치하는 데 단지 20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많은 은행 지점을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용이 인공지능과 클라우드만 쓰는 핀테크에 비해서 50배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이고 결국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계속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을지 걱정이 되세요? 그렇다고 오랫동안 다니던 사무직을 때려치고 갑자기 인공지능 프로그래머가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국내나 해외에서 개발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 일에 쓰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것의 장점과 비용을 공부해서 회사에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다면 어쩌면 그 새로운 프로젝트의 진행을 맡겨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낙오되지 않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열차에 올라타게 되는 것이겠죠. 한 가지 다행인 것은 4차 산업은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인들도 새로운 분야를 찾아서 지금부터 틈틈이 공부하면서 더 나은 기회를 준비해도 늦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그에 필요한 인재를 찾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얘기는 학생들한테는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5년 또는 10년 앞서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들의 빈자리를 비집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개척할 수 있는 직업의 기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4차 네,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입니다. 기술의 일과 직업 그리고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쟁은 산업시대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1810년대 영국 섬유 노동자들은 방직기 도입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다. 방직기는 방금 봤던 동영상에도 나왔다시피 실을 뽑아서 섬유를 짜는 그런 기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직기는 산업혁명 발화기 시작하는 시기의 기계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였었고, 그때 이후로 기술이 새롭게 진보할 때마다 신기술이 노동을 대규모로 대체할 것을 우려하는 파문이 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이 글의 처음 단계고요. 신기술이 노동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산업혁명 이후 계속 제기되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된 문제다라는 거죠.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나서 대두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문단부터 이 글의 중간으로 들어갑니다. 이 논쟁의 한 축에는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을 이어받는다는 거죠. 신기술이 노동자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거죠.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그래서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의 자동화를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특징으로 설명했다는 겁니다. 프롤레타리아는 자본주의 이런 사회에서 노동력 이외의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가 들어오면 자동화가 되면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1930년대에 전기와 내연기관이 도입된 뒤, 내연기관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연기관 같은 기계는 기계가 도입된 뒤 케인스는 이러한 혁신이 물질적 번영을 가져오겠지만 동시에 기술적 실업을 만연시킬 것으로 예측했다라고 말합니다. 기술적 실업이라고 함은 이런 기계 등의 기술로 인해서 인간의 노동력이 대체되기 때문에 인간들을 실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만연이라는 단어는 나쁜 현상이 널리 퍼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 때문에 만연시키다라는 앞에 오는 이 서술어의 대상은 부정적인 것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1964년입니다. 컴퓨터 시대의 여명기 시작하는 시기에 미국의 과학자와 사회학자들은 존슨 대통령에게 컴퓨터에 의한 자동 제어가 거의 무한한 생산 능력을 가진 시스템을 낳고 이것 때문에 인간 노동에 대한 요구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도 디지털 기술이 경쟁에 앞서가면서 많은 노동자를 낙오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라는 것이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기술이 노동자를 대체할 것이라는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마르크스, 케인스, 1964년 컴퓨터 시대 그리고 현대까지 이어지는 근거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이 논쟁의 다른 한 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의 부정적인 전망을 얘기하는 것과 달리
긍정적인 전망을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9세기 중반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실질 임금과 일자리 수가 비교적 꾸준히 증가해 왔다는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둔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일의 성격이 달라져서 어떤 특정 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지만 전체적인 일의 양은 줄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견해는 주류 경제학 내에서 충분한 동력을 얻었고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죠. 기술 발전이 인간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노동 총량의 오류로 무시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장에 따르면 일의 양은 무한하게 계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고정된 노동 총량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 기술 발전이 인간의 고용을 감소하게 하리라는 생각은 오류라는 것입니다. 특정 일자리는 줄어들더라도 전체적인 총량은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노동 총량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의 중간 이 부분은 기술이라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문단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단입니다. 1973년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 바실리 레온티에프.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은 훨씬 더 권위가 있겠죠. 이 사람은 기발하게도 사람과 말을 비교함으로써 이 논의의 논점을 분명하게 했다라고 문장을 시작합니다. 수십 년 동안 말의 노동은 기술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면 이 스스로의 느낌은 나중엔 영향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많이 연결이 되는 문장이죠. 전신이 우리가 쓰는 이런 숫자라든가 문자 이런 것들을 전기신호로 보내는 이 전신이 조랑말을 이용한 속달 우편 서비스를 대신하고 철도가 역마차를 대체할 때도 미국의 말 사육 두수는 끝없이 늘어날 것으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말과 노새는 농장에서 뿐만 아니라 빠르게 성장하는 미국 도시의 중심부에서도 사람과 화물의 운송에 요긴하게 쓰였다라는 겁니다. 유용하게 쓰였다는 거죠. 그러나 접속으로 시작되죠. 내연기관, 기계 이런 것들이 도입 확산되면서 추세가 급격하게 반전되어서 엔진이 도시에서는 자동차에 사용되고 시골에서는 트랙터에 사용되면서 말은 무용지물 쓸모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말 사육 두수는 불과 반세기 만에 거의 88%나 감소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단원은 요 앞의 내용을 받는 거죠. 4문단의 내용. 그래서 비슷한 변화가 인간 노동에도 적용될까? 질문을 던지죠. 독자들에게. 자율주행 차량과 슈퍼컴퓨터가 궁극적으로 인간을 경제에서 몰아낼 기술 진보 물결의 전조일까? 어떤 일이 생겨날 그런 기미가 보이는 걸까? 했을 때 레온티에프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예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로서 인간의 역할은 말의 역할이 처음에 감소하다가 나중에 사라진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단어 기술적 실업을 다시 한번 예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간 3 부분 경제학자 바실리 레온티에프의 말을 인용해서 인간의 노동도 말처럼 인간 노동 부분에서도 많은 실업자가 나타날 것이라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했을 때는 글의 주장과 근거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고 신뢰성이 확보된다.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전 학습 단원에서도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러나 라고 시작하죠. 그러면 다시 긍정적인 전망이겠죠. 앞에가 부정적인 전망에 대한 내용이었으니까요. 다행히 인간은 말이 아니다. 레온티에프는 인간과 말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많다는 사실을 간과 못 봤다라는 거죠. 넘어갔다라는 거죠. 대강. 이런 차이점은 인간이 계속 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으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인간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훨씬 줄게 되더라도 말과는 달리 인간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인간의 차이점을 얘기하면서 인간은 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글의 끝을 맺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도 말과 같을까? 라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의 전체적인 화제, 질문은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고용을 감소시킬 것인가?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글쓴이는 전문가들의 상반된 견해들을 제시하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감소시킨다라는 의견에서는 이러한 의견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신기술이 노동자를 대체할 것이다. 내연기관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말의 역할이 감소하고 사라진 것처럼 인간에게도 같은 변화가 예측 가능하다. 이런 근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소시킨다와 관련된 부분들은 2, 4, 5,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감소시키지 않는다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 내용은 일의 양은 무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고용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인간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줄 수는 있으나 인간은 말과 달리 자신이 경제적으로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 라는 인간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봤던 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양가로 2번 인간의 운명도 말과 같을까라는 질문에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해서 주장과 근거를 뒷받침해서 글로 완성하여 교과서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 적으셨으면 이제 선생님과 함께 학습지를 통해 이 본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8쪽 오른쪽에 보시면 인간의 운명도 말과 같을까라는 그 독서 학습지 찾으시고요. 같이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다 라고 보는 거. 자, 그래서 이러한 우려는 산업혁명 이후 계속 제기되었던 문제다. 그래서 마르크스, 케인스, 컴퓨터 시대의 여명기 시작기에 과학자, 사회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된 바 있었다라는 거고요. 경제학자 바실리 레온티에프의 주장은 내연기관의 도입으로 말의 역할이 감소하다가 사라졌다. 그래서 인간의 역할도 말과 같은 방식으로 감소할 것이다 라고 봤었죠. 자, 그 다음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고용을 감소시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에서는 실질 임금과 일자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의 양은 무한하게 증가하므로 고정된 노동 총량은 없다. 그래서 고용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말과 같은 방식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바실리 레온티에프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인간과 말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많다. 인간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의 운명도 말과 같을까에서는 방금 보셨다시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바라보는 인간의 고용 미래 전망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설명한 설명문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학습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